여러분,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어떤 대단한 발명품이나 아니면 천재 과학자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혁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혁신의 또 다른 얼굴을 한 사람의 경험을 따라가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문장, 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혁신을 착각하고 있었다. 이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그런 흔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특히 기초과학을 공부한 분이라면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어요. 혁신이라는 걸 저 멀리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거대하고 뭔가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만 했던 거죠. 진정한 혁신은 말이야,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위대한 발견, 그거 하나뿐이야. 사실 학계에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이 진짜 혁신이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거요. 그런데 있잖아요. 평생 입을 것 같던 하얀 연구 가운을 벗고 정말 치열한 금융계로 딱 뛰어드는 순간 모든 게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혁신은 그냥 머릿속에서 하는 고상한 탐구가 아니었어요. 이게 당장 돈이 되는지,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지 숫자로 증명하고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 이 낯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혁신에 대한 첫 번째, 아주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를 혼란에 빠뜨렸던 건 다름 아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앱, 바로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수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걸 과연 혁신이라고 불러야 되나? 좀 민망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나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한 벤처 캐피털 멘토가 툭 하고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요. 혁신이 꼭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던 그 행동을 바꾸는 거. 그것도 진짜 엄청난 혁신이라고. 네,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힘. 그럼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현상을 아주 멋지게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파괴라니.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새로운 게 나타나서 낡은 걸 밀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MP3 플레이어나 필름 카메라 시장이 사라진 걸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고통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 전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짜 놀라운 건요. 슌페터라는 학자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혁신을 이렇게 5가지 타입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로운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을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심지어는 회사의 조직 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전부 혁신의 범주에 넣은 거죠. 자, 그럼 배달의 민족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존에 없던 음식 배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식당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적어도 2가지 이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혁신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문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 잠시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는 이 배달 앱이 과연 혁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배달 앱이 우리의 저녁 식사 메뉴를 바꿨다면 오른쪽에 있는 테슬라는 에너지와 이동수단의 미래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판을 바꾸고 있잖아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패턴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나라의 법과 제도, 도시의 인프라까지 통째로 바꾸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 양식의 변화와 문명의 변화가 갖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강력한
근본적인 기술 혁신은요, 기존 사회의 규칙에 순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내가 새로운 세상의 표준이야. 그러니까 너희 사회와 법, 시스템이 나한테 맞춰.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 게임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 그러니까 과학과 공학에서 나온 핵심 기술이라는 도미노가 탁 하고 넘어지는 순간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압박을 받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결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되고 이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인류의 미래라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연쇄적으로 쓰러뜨리면서 문명 전체의 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혁신이라는 단어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림으로 말이죠. 다시 맨 처음 봤던 이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아주 겸손한 자세이자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깊은 통찰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자리, 교육제도, 어쩌면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까지도 이 거대한 기술의 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까요? 혁신이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 문명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얻은 가장 중요한 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